타로의 신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현재 타로의 신 채널에서는 용신호행 타로 카드를 판매 중에 있는데요. 이 카드는 남들보다 귀가 예민하고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타로 카드입니다. 내가 궁금한 질문을 생각하고 한 장을 뽑아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들어보는 카드이죠. 근데 이 카드를 만들어서 팔고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카드를 홍보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현재 동시에 판매가 되고 있는 본인의 삶의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행운 팔방동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용신호행 카드 또는 행운 팔방동전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요, 병원연 소원 성취부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로의 신. 타로의 신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비가 내린 뒤에 하늘은 비가 오기 전보다 훨씬 더 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씻겨나가고 구름이 걷히고 때로는 아무 예고 없이 무지개가 떠오르기도 하죠. 삶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랜 시간 버텨낸 뒤에 찾아오는 변화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쁜 일은 갑자기 요란하게 나타나기보다 이제는 조금 괜찮아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조용히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쁜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 2장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는 기쁜 일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한 현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현무님께서는 철정기석이라고 불리는 검정색의 원석을 선택하셨고 드래곤 플라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잠자리 영혼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카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본 질문은 최근에 우리 현무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현무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간단하게 좀 보기 위해서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좋지 않은 흐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흐름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실제 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드래곤 플라이 스피릿의 핵심은 환상이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은 처음에는 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 문제에서 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지거나 기대했던 관계나 일의 방향이 생각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는 애매한 약속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의 태도 변화 혹은 내가 믿었던 구조가 실제로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라는 점을 체감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인간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 걸까? 내가 괜히 좋게만 본 건 아닐까? 같은 의심이 커졌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계속 수정되거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현무님은 원래 감이 좋은 분이에요. 표면 아래를 읽는 능력이 좀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지나칠 미묘한 변화도 먼저 감지하는 편이시고, 한번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 신호를 오래 품고 분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현무님은 완전히 충동적인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여러 번 곱씹은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신중한 분이라는 거죠. 다만 최근에는 현무님이 지닌 그 신중함이 오히려 과도한 생각으로 이어져서 확실하지 않은 일에도 마음이 먼저 소모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최근에 안 좋은 일은요, 이 단순한 불운이라기보다 현무님이 이제 더 이상 애매한 관계나 흐릿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정리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 그 기쁜 일에 대해서 주역계를 통해서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레지의 괴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드래곤 플라이 스피릿과 좀 엮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다가오는 기쁜 일을 좀 본 건데요. 이 단순히 기분 좋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이 막혀있던 마음과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괴 중에는 예라고 하는 괴가 있어요. 예괴. 예괴는 기쁨, 고무, 활기, 사람들의 호응,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분위기에 벗어나서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반가운 연락, 기다리던 소식, 관계 회복의 계기, 그리고 일에서의 제안이나 참여를 요청받거나 혹은 내가 해온 곳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식으로 들어올 수 있죠. 특히 이 레지에는요, 혼자만의 기쁨보다 주변의 반응과 함께 커지는 즐거움이 강한 괴이기 때문에 사람과 연결된 좋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다시 찾거나 내 의견과 능력이 더 잘 받아들여지거나 미뤄졌던 일이 활기를 띠면서 실제 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봐도 우리 현무님은 최근 진실을 직면하느라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 과정 덕분에 오히려 무엇이 나에게 맞고 맞지 않는지가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기쁜 일은 억지로 만든 행복이 아니라 불필요한 환상이 거친 뒤에 찾아오는 훨씬 건강하고 현실적인 기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현무님에게 오는 좋은 소식은요, 사람, 일, 분위기 전반에서 다시 생기가 붙는 것이고요. 내가 움츠러들어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각보다 내 흐름이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해주는 사건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무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쁜 일들은 무엇인가? 금의 9번이 먼저 나왔습니다. 재물과 결과를 상징합니다. 이 금거북이가 두 앞다리를 쫙 펼치면서 위에서는 이제 막 거북이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네, 말이 됩니까? 거북이가 하늘을 날아요. 말이 됩니다. 왜? 용신 카드 안에서 만들어진 현무, 백호, 주작, 청룡 카드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아무튼 금의 9번은 재물적인 어떤 부, 여유,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일단 이걸 봤을 때 현무님에게 조만간 내가 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재물이 들어오구나. 그리고 적절한 보상, 어떠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무언가 마음 한켠에 꽁 하고 있었던 내 걱정과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었던 어떤 이 재물이나 결과적인 부분에서 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카메라가 제가 손에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따라오는 게 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요즘에 최신 기능인데 오히려 좋지가 않아.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두 번째. 화의 1번입니다. 자, 화의 1번은 어떠한 결심,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에 좀 속하고요. 19번의 희망이 같이 나왔어요. 이야, 19번의 희망은 긍정, 행복한 일, 또 잘 되는 일, 환경이 잘 된다, 따뜻하다, 풀린다, 이런 의미가 다 있는데, 지금 보면요, 일단 제가 보이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만간 주어지는 기쁜 일은요, 우리 누가 뭐래도 현무님 편이에요. 어떤 일들이 현무님 편으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회식을 한다. 그럼 그 회식의 분위기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나를 좋게 보게 되는 인식을 갖게 될 거고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그 프로젝트도 내가 그렇게 썩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나의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물이나 부가적인 것들이 나에게 보상이 좀 좋은 쪽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낸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화의 1번이. 때로는 결심과 다짐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현무님이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을 해냈다라고 과거형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무님에게 주어졌던 어떤 어려운 일이나 풀기 힘들었던 일들이 풀렸다. 네, 풀렸다.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혹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결과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풀리게 되는 기쁜 일이 조만간 주어지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흐름도 한번 봐야겠죠. 화의 5번, 금의 5번, 7번의 진유.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진지한 얘기인데 화의 5번은 불필요한 다툼과 불필요한 싸움을 얘기하고요. 금의 5번은 뭔가 좀 난처하다,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의 카드고 7번의 진용은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 주작이요, 죄송해요. 우리 현무 여러분들 주변의 흐름을 지금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재물적인 것이나 그러니까 경제를 얘기하는 거야. 경제적인 부분이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결과의 흐름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심지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뭔가 부족해서 못하거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장애물이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신경질적이고 뭐만 하면 예민해져요. 누가? 내가. 그래서 싸움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쁜 일이 주어지는 흐름과 동시에 이러한 나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부딪힘이라던가 뭔가를 하는데 좀 더 필요하고 좀 부족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이것들이 다 하나의 나의 장애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된다. 장애물을 돌파하고 나아가게 된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때려 부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장애물을 부셔버리고 넘어가거나 때로는 뭐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넘어가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뤄내거나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기쁜 일이 들어옴과 동시에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적인 자원에서도 조금 여유를 챙겨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조언 카드 한번 볼 텐데요. 토의 7번 여조 삭비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노력은 스스로를 성장시킬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길을 잘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의 7은 대비를 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한데 토는 내가 지니고 있는 땅을 얘기해요. 화수목금 토가 이렇게 있어요. 오행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화수목금을 그릴 때는 이렇게 오각형을 그린단 말이에요. 오각형. 그러나 이 토는 원래 본질이 중심, 중립,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의 7번은요. 내가 지니고 있는 땅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빨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빠진 게 뭔가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오는 게 좋죠. 왜냐면 조만간 있을 기쁜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뭔가 취업의 어떤 입장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이 부족한 게 뭐 내가 서류가 미비하다 이게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너무 한쪽 방향만 취업에 노크를 하고 있었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영역을 확장하거나 내가 지금 너무 한쪽만 보니까 다른 쪽을 못 보는 그런 시선의 제약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예시를 들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직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내가 주어지는 환경에 내가 지고 있는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빨리 체크해라. 물을 줘야 할 땐 물을 줘야 되고요.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되고 또 병충해를 제거할 땐 또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여조삭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이 문구 지금의 노력은 본인 스스로를 성장시킬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길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뭔지 어렵게 풀어내려고 했던 상황이 뭔지를 잘 기억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 어려웠던 일이 좀 풀리면서 재물이나 결과적인 보상으로 좀 이득이 될 거고, 내가 서 있는 중심으로 긍정적인 일들이 풀어질 거라는 기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주제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 현모님께서 이런 기쁜 일 잘 맞이하셔서 마음이 또 편안해지시고 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좀 오래 갈 수 있기를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요, 앞으로도 이 타로의 신 채널에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운세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리카의 정글에서는 기쁨을 상징하는 나비가 있습니다. 레몬나비라 불리는 개체인데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내린 뒤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펼쳐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나비들이 하나 둘 시작해서 수만 마리가 모여들어 젖은 흙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숲속의 요정이 나비를 부리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생태학에서는 이 행동을 머드 퍼들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비들이 비에 젖은 흙에서 미네랄을 얻기 위해 모여드는 순간을 의미하죠. 흥미로운 점은 그 나비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숲 어딘가에서 그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쁨도 이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란 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다가 때가 오면 비가 그친 숲의 나비들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작은 기쁨의 신호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백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백호님께서는요, 황수정을 선택하셨어요. 황수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리자드 스피릿이라고 하는 38번의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이 카드를 고르면서 최근에 우리 백호님께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거고, 또 어떤 분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에서 오는 좀 답답함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리자드 스피릿 카드는 보통 상상과 창조의 힘을 의미해요. 그리고 동시에 아직 현실로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가능성 속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 백호님의 머릿속에서는 분명 방향이 보이는데 현실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은 있는데 환경이 받쳐주질 않거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아이디어에 비해서 주변 상황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직장에서 예시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직의 방식이 맞지 않아서 답답함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현재 자리에서는 그 능력이 충분히 쓰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죠. 또 인간관계에서 예시를 들면 서로 생각의 방향이 어긋나거나 내가 진지하게 바라보는 문제를 상대는 가볍게 넘기는 식의 엇갈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 백호님은 원래 상상력과 직관이 강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보면 어떤 일을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미래의 방향을 먼저 떠올리는 성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능성을 읽어내는 능력이 좋은 편이죠. 다만 이러한 성향을 가진 우리 백호님이 현실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때 답답함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은 사람이 나의 어떤 생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백호님께서. 자,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다, 그리고 이런 분이다라는 걸 좀 잠시 봤고요. 그럼 주역계를 통해서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을, 그 기쁜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괴 화수미제가 나왔습니다. 자주 얼굴을 들이밀지 않는 괴인데, 일단 저 화수미제 앞에 있는 리자드 스피릿과 같이 좀 해석을 할 텐데, 일단 우리 백호님께 주어지는 좋은 일, 이걸 좀 보면요, 지금까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던 일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화로 해석이 됩니다. 이 화수 미제, 불화자의 물수를 쓰는데, 이 뒤에 미제는 이름 그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만큼 가능성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이 미제라고 하는 건 뭔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거, 풀리지 않은 거, 이런 것도 좀 있죠. 우리가 가끔 미제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지금 새로운 시작 직전에 나타나는 괴거든요, 얘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준비만 하고 있었던 일, 진행이 멈춰있던 일, 혹은 방향이 불확실했던 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이 끊겼던 일에서 다시 소식이 오거나, 미뤄졌던 계획이 다시 추진되거나, 내가 생각해왔던 아이디어가 실제로 기회로 연결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화수미제는 불과 물의 에너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럽거나 정리가 덜 된 상태로 시작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흐름이 정지 상태에서 움직임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우리 백호님은 최근까지 현실과 이 생각 사이의 간격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셨지만, 바로 그 고민과 준비가 결국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기쁜 일은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과 함께 움직이는 기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기회적인 부분으로 기쁜 일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의 제안,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기회, 공부나 기술을 활용할 자리, 혹은 내가 생각해왔던 방향과 연결되는 인연이 생길 수도 있죠. 결국 백호님께 오는 기쁜 일은 이미 완성된 성공이 떨어지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내가 그려온 가능성이 현실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시작이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호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기쁜 일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의 5번이 나왔고요. 금의 5번은 난처하다, 뭔가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의미가 좀 커요. 좀 답답한 상황도 있고요. 자, 화의 백화, 성공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신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공과 신념이라고 일단 제가 깔아두고, 다음 카드 10번의 운명, 해야만 하는 것, 마주쳐야만 하는 것, 반복되는 것, 중요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장의 카드를 그냥 요약을 해보면요, 아까 전에 제가 64개 화수미제 그리고 리자드 스피릿 풀면서 우리 백호님이 마음은 저만치 가 있는데 현실의 나의 몸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답답함이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기회가 기쁜 일이라 그랬죠. 본인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 기회로 좀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굶주림, 난처함, 부족함, 아쉬움, 추움, 이런 부족함, 경제적인 난항,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 지금 이 화의 백화가 신념을 얘기해요. 성공과 신념. 예를 들어 오랜만에 떡볶이 얘기 좀 할게요. 내가 떡볶이 집을 차리고 싶어. 근데 나는 정말 떡볶이 집을 차리면 잘할 수 있는데 뭐가 없다? 차릴 돈이 없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지만 대출도 심사가 길어지거나 자꾸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꾸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한 상황이다. 그런데 10번의 운명은 뭐다? 해결을 한다라는 느낌보단 드디어 진행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백호님께 주어지는 기쁜 일은 내가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이나 바라고 있었는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상황들이 원래대로 흘러가던 대로 흘러가게 되는, 풀리는 시점을 마주하게 되는 기쁜 일이 있다. 이거 누가 준비한 거다?
하늘이 준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흐름도 한번 봐야겠죠. 수의 9번. 이 카드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는다. 억압에서 해제됐다. 감정이 이 정도면 만족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의미에 좀 가깝고요. 자, 금의 2번.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첫째는 횡재수를 얘기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떤 이득.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결과나 재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들의 조율을 얘기합니다. 조율. 그래서 가끔은 부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5번의 토천룡. 이건 귀인을 상징하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도움을 건넨다. 물론 금의 6번이 나오면 좀 더 그것의 의미가 있지만 5번의 토천룡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멘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가르치거나 배움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기쁜 일이 주어졌을 때 뭔가 바라는 것이 제대로 시기가 지금까지는 고장난 시기였다면 이제 누가 배터리를 교체해 준 거야. 그래서 고장난 게 아니라 제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기쁜 일로 주어지는 거고 그 기간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좋아. 드디어 한결 마음 편하다. 뭔가 그동안 얹혀있던 게 좀 내려가는 느낌이네. 이 느낌을 받으실 거라는 거고 내가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밀당을 해왔던 나의 일들 예를 들어 본인이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 그 두 가지 일을 조율하느라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율하기가 좀 편해. 마음이 편해. 예를 들어 그런 거고요. 또 내가 어떤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주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어. 그러면 일자리가 구해짐과 동시에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지금 우리 백호님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가르쳐주거나 도와주고 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런 심리상담, 타로상담 이런 도움이 아니라 현실과 직관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백호님의 어떤 어빌리티, 능력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딱 꿰뚫고 보고 이 사람이 필요한 일이 이런 쪽이다라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장소나 기회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기쁜 일에는 귀인도 있다. 그냥 넓게 말하면 귀인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주는 것도 귀인이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쁜 일에는 사람의 도움도 있고 뜻하지 않은 부분에 어떤 횡재도 있고 마음의 어떤 채찍이 좀 내려가는 체증이 좀 내려가는 그런 좋은 감정으로 일들이 흘러가는 그런 기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미제 풀리지 않던 것들이 드디어 결말을 다다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인 조언 카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목 다사다난. 정신없이 바빠질 겁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거 말 그대로 기쁜 일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고장난 시계가 배터리가 다 된 거기 때문에 누가 지금 배터리를 갈아주면 어떻게 된다? 정상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바빠지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시계가 배터리가 다 됐거나 고장났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내 바람이 좀 언매칭이 됐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장났다라는 걸 몰랐던 이유는 뭐다?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해되시죠? 그런데 나는 그게 정상 작동하는 거라고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영상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에 대해서 좀 풀어봤는데요. 우리 백호님 카드에서 말하는 대로 이러한 일들이 조금 빨리 놓여지셔서 마음의 불안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있잖아요. 그거 이 타신이 계속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계속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잘 안 누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리카의 정글에서는 기쁨을 상징하는 나비가 있습니다. 레몬나비라 불리는 개체인데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내린 뒤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펼쳐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나비들이 하나 둘 시작해서 수만 마리가 모여들어 젖은 흙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숲속의 요정이 나비를 부리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생태학에서는
이 행동을 머드 퍼들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비들이 비에 젖은 흙에서 미네랄을 얻기 위해 모여드는 순간을 의미하죠. 흥미로운 점은 그 나비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숲 어딘가에서 그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쁨도 이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란 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다가 때가 오면 비가 그친 숲의 나비들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작은 기쁨의 신호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3번을 선택한 주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3번 주작분들께서는 호환석을 선택하셨어요. 호랑이의 눈을 닮은 원석, 그리고 30번에 그레쇼퍼 스피릿 카드를 선택하셨는데, 자, 일단 이 카드를 제가 선택을 하면서 해놓았던 질문은요, 우리 주작분께서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들 중에 안 좋은 일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우리 주작분은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는 카드였습니다. 일단 이 카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그레쇼퍼 스피릿은 원래 과감한 도약과 신뢰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주작분께서는 일단 좋지 않은 흐름은 움직여야 한다라는 압박은 굉장히 큰데 실제로는 쉽게 점프를 하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큰 도약 직전에 느끼는 불안과 망설임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작분은 일이나 관계, 진로, 금전 문제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반복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고,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방향도 어렴풋이 알고는 계시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실 조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는 이제 접근, 회피, 갈등 이런 것들이 강한 시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거든요. 주작분은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번 움직이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시는 타입입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산이 많고 작은 선택 하나가 가져올 파장을 깊이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동시에 가능성을 보는 눈도 가지고 계셔서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그런 것을 남들보다 좀 먼저 느끼지만 그만큼 현재 자리에 머무르는 자신을 더 답답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최근에 안 좋은 일은 어떤 단순한 불운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의 익숙한 툴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사이에서 오래 좀 서성이고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정체감과 피로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주역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그럼 앞으로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양이 그림자가 로로가 또 앞에서 구경을 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 오는 걸 손으로 막고 있어요. 자, 주역계 볼게요. 48배 수풍정괴가 나왔네요. 자, 앞에 있는 이제 그레쇼퍼 스피릿 카드랑 이 48개 수풍정을 좀 같이 해석하는 방향으로 좀 풀어볼 텐데, 일단 기쁜 일을 보는 거거든요. 주작분에게 다가오는 기쁜 일은 삶의 바닥을 다시 채워주는 안정적인 어떤 기회로 주어집니다. 이게 수풍정의 정은 우물을 의미하거든요. 우물은 겉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살리는 물이 꾸준히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괴가 말하는 기쁜 일은 일시적인 흥분보다도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건 좀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을 주는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에서는 이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자리, 안정적인 제안, 실속 있는 협업, 내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을
얻게 되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금전적으로는 한 번에 큰 돈이 터진다기보다는 수입의 기반이 생기거나 이 생활을 지탱해줄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기 좀 더 강하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 오래 신뢰할 수 있는 연결, 또는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는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심리적으로 봐도 우리 주작부는 최근까지 도약 앞에서 많이 흔들렸지만, 이 수풍정은 우리 주장님에게는 이미 쓸 수 있는 자원과 깊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밖에서 뭔가를 새로 얻기 이전에 내 안에 이미 준비된 가치가 있고, 그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주작분에게 오는 기쁜 일은 내 삶을 오래 지탱해줄 기반이 생기는 일,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 마음의 불안이 줄고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작 카드를 통해서 좀 더 그 기쁜 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카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풍요가 나왔어요. 자, 여유와 말 그대로 풍요를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상황, 안정적인 생활, 자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목의 주비, 목 카드의 여왕 주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풍요도 여왕이고요. 이 주비도 여왕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의 주작이 나왔습니다. 재물적인 부분이나 결과적인 보상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나의 땀과 노력, 행동을 얘기하거든요. 자, 일단 세 장을 가지고 먼저 흐름을 쭉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주작분께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는 게 금의 주작이거든요. 내가 행동한 만큼 재물이나 결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작분은 내가 얼마만큼의 양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의 주비는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실행 이전에 좀 더 안정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즉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일 두 번 하지 않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거, 못 먹어도 본전은 찾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작분께서 벌써 그런 구도를 이미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내 삶에, 현실적인 삶에 좀 풍요와 여유가 좀 주어지는 그런 흐름으로써 기쁜 일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앞에서 말했던 48개 수풍정과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용신 카드를 통해서 3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2번, 신뢰관계와 믿음, 인간관계를 얘기하고요. 금의 7번, 타신이 제일 좋아하는 카드예요. 이게 이제 수많은 노력, 오랫동안 해왔던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을 얘기하고요. 2번에 원룡, 정보와 지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 3장을 가지고 보면요. 주변 사람이나 주변 요소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 카드가. 그런 주변 상황이나 요소가 주장님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빛을 발하는 무언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장님이 하시는 직업마다 또 상황마다 다를 텐데, 이 카드가 이제 미래의 어떤 자산, 정보,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장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정보와 지식이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지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꾸준히 해왔던 사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기쁜 일은 우리 주작분께서 오랫동안 해왔던 일에 내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계획을 바탕으로서 행동하는 것에 여유가 주어지는 어떤 보상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는 누가 했다? 주장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늘이 주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보상에 해당한다. 주장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신 만큼의 보상에다가 이제 하늘에서는 수저에다가 한 스푼 더 얹어서
한 스푼 뿐이겠습니까? 두 스푼, 세 스푼 더 얹어서 더 큰, 더 좋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는 그런 흐름이 조만간 우리 주작분의 미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조언 카드 한번 볼 텐데요. 4번의 금, 과유불급이 나왔습니다. 과유불급. 자, 욕심을 의미하는 카드고요. 과유불급, 말 그대로 너무 과한 욕심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앞에 있는 조언 문구 한번 읽어드리면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바라보세요. 지금의 행동이 꼭 이익이 되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문구가 우리 주작분마다 이제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거라고 좀 봐요. 이 카드가 무조건 주작분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뭔가를 얻어내는 과정에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선 내가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이 급한 불만 꺼도 마음은 좀 편안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급한 불도 껐고 추가적으로 이익도 챙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운이라고 하는 거, 운세가 아니라 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좀 시험을 많이 합니다. 뭔가 좋은 것을 줄 때 보이지 않는 그림자 뒤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단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급한 상황을 먼저 꺼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거라면 딱 그 불의 꺼짐에 해당하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거기에 조금 더 뭔가를 내가 가져가려고 하거나 얻어내려 하거나 욕심을 좀 부리게 되면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단점이 또 주어지게 되죠. 이제 그것을 저는 변수라고 읽고요. 그래서 우리 주작분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뭔가 급한 불을 좀 끄고 여유로운 상황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기쁜 일로서 주어질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뭔가를 얻어내고자 내가 좀 더 욕심을 내보려고 하신다면 이제 그거는 주작분들마다 모두가 그렇다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적당한 위치에서 물러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드가 말한 대로 주장님께서 직접 땀 흘리고 움직이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에서 기쁜 일로 주어질 거다. 여유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꼭 리딩처럼 되셔서 웃는 일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요, 매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요즘에 좀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른다고 해서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은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리카의 정글에서는 기쁨을 상징하는 나비가 있습니다. 레몬나비라 불리는 개체인데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내린 뒤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펼쳐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나비들이 하나 둘 시작해서 수만 마리가 모여들어 젖은 흙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숲속의 요정이 나비를 부리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생태학에서는 이 행동을 머드 퍼들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비들이 비에 젖은 흙에서 미네랄을 얻기 위해 모여드는 순간을 의미하죠. 흥미로운 점은 그 나비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숲 어딘가에서 그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쁨도 이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란 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다가 때가 오면 비가 그친 숲의 나비들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작은 기쁨의 신호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청룡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번 분께서는 이제 백송석 원석을 선택하셨고요. 42번에 오터 스피릿 카드라고 되어 있는 이 선택지 카드를 고르셨습니다. 자, 이 오터 스피릿 카드를 제가 이제 내세우면서 어떤 질문을 했었냐. 우리 청룡분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안 좋은 일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청룡부는 어떤 사람인가를 들여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이 잠시 후에 주역궤도 볼 테지만 이 오터 스피릿 카드의 흐름을 가지고 안 좋은 일을 좀 유추를 해보면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소모되고 있는 상태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이 오터 스피릿은 원래 유대감, 정서적인 교류, 따뜻한 연결, 함께하는 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지금 이 에너지가 카드로 나왔다라는 거는 오히려 최근 청룡님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정작 마음은 외롭게 느껴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족이나 연인, 친구, 직장 동료처럼 가까워야 할 대상과의 소통이 어긋나 있었을 수 있고 내가 기대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거나 내가 누군가를 더 많이 챙기고 있다라는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애를 쓰나, 정작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나, 뭐 이런 감정이 좀 쌓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구도에서도 예를 들어 한 가장이다라고 하신다면 나만 왠지 이 집안은 왜 힘쓰는 것 같다, 내 힘든 마음은 누가 알아주나, 이런 부분도 좀 해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원래 청룡님은 정이 많고 관계 안에서 온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살피시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가 편안하도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런 유형은요, 타인을 돌보는데 익숙한 만큼 정작 자기 외로움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좋은 일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라기보다 내가 주는 사랑과 내가 받는 정서적 보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 허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청룡님은 차갑고 독립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따뜻하고 관계지향적인 사람인데 최근에는 그 따뜻함이 충분히 순환되지 못해서 마음의 피로와 허전함이 커진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인데 기본적인 나의 주변 생활과 일상생활 또한 아주 작은 어떤 균열만 있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오터 스피릿을 통한 현재 상황을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럼 주역궤를 통해서 주제만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쁜 일은 무엇인가?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은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 카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궤 진위례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 있는 카드는 좀 같이 해석을 할 텐데 일단은 기쁜 일을 보면요, 정체되어 있던 흐름을 단번에 흔들어 깨우는 강한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이 진괴는요, 진위례거든요. 뇌는 이제 우레입니다. 그래서 번개와 천둥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랍고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삶을 깨워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어떠한 우리가 가끔씩 누가 머리에 뭔가를 빡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쪽 뜯었어요 하는 것처럼 어떤 동기부여가 생길 거라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기다리던 연락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거나 끊길 줄 알았던 관계가 다시 움직이거나 회복되는 일, 그리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오는 이런 변화들이 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 카드와 괴의 조합을 보면요, 사람과 연결된 기쁜 일이 좀 강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거나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거나 그동안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졌던 관계가 갑자기 회복의 계기를 맞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진일에는 이 단순한 감정적 위로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촉발하는 좋은 소식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든 일의 기회든 이 시청자 우리 청룡분의 삶을 다시 바쁘고 생기있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적으로도 청룡님은 최근 많이 지치고 외로웠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기쁜 일은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 혼자 애쓰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체감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반응, 반가운 재회, 갑작스러운 제안,
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의 안정이 우리 청룡님의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다. 결국 우리 청룡님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은요, 단순히 뭐 기분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멈춰있던 관계와 감정, 삶의 리듬 자체를 다시 깨워주는 강한 각성의 소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 청룡님은 다시 웃고 또 움직이고 다시 사람과 연결되는 기쁨을 강하게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물론 여기 51개 진유례에서는 이렇게 사람과 관계된 얘기도 있지만 때로는 장애물을 좀 해치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청룡님이 지금 만약에 일상생활에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거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번에 들려오는 기쁜 소식은 인간관계에서 나를 알아줌도 있지만 나에게 막혀있는 장애물이 좀 사라지거나 내가 그것을 돌파하게 되는 힘도 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룡 카드를 통해서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10번. 자,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질문이었다면 우리 청룡님이 정말 힘들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나를 정말 최고조로 미치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나를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고 가는 상황, 그 상황의 마무리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도 수비학에서 보면 1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이 10은 거의 완성, 마무리 단계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청룡님이 갖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해결하지 못한 뜨거운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금의 5번. 자, 요거는 경제적인 난항이나 궁핍함, 어떤 원하는 결과의 부족함, 이런 좀 애석한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것 또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못해. 뭐 자원의 부족함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뭔가 좀 점수가 부족하거나 성과가 부족해.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이번 들어오는 기쁜 일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금의 10번. 와. 자, 지금 보면 화의 10번과 금의 10번이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 그의 절반인 5라고 하는 숫자가 놓여져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요, 제가 보통 운 7, 3기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운이 70%고 노력이 30%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운이 90%일 때가 더 많아요. 네, 정말로. 제가 운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운이 90% 이상 차지할 때가 되게 많다. 근데 우리 청룡님도 보면요, 운이 정말 나를 좀 따라주지 않고 비껴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거는 청룡님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요, 그리고 또 운이 나빴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청룡님이 선택하는 그것은 이미 버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선택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건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운이 없었네 라고 한다면 그게 뭐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면밀히 말하면 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선택을 했을 가능성, 또는 운이 아직 오려면 좀 멀리 남았는데 내가 좀 발빠르게 움직였을 가능성, 그 양측을 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앞뒤로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상황적인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뒤에서는 재물적인 부분이나 자원적인 요소가 부족하고,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고,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그것이 내 성과대로 안 주어졌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주어지는 일은요, 금의 10번, 내부적인 경사가 일어난다. 요게 뭐 타이밍이 드디어 맞았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주어지는 기쁜 일은요, 좀 독특하게 주어지는 운 같아. 요거는 마치 제가 최근에 촬영했던 것 중에 조상님이 돕는 주제가 뭐였더라? 조상님과 관련된 영상이었거든요. 그 영상 한번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한 번 더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 운 자체가 지금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운이 시간대가 맞아서 딱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누가 강제로 집어 넣어버린 운 같아요. 왜냐면 제3의 누군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타신은 아니에요. 타신은 신 아닙니까? 이러는데 닉네임이 신이긴 한데 그런 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자, 근데
운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운을 관장하는 신이 청룡님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얘는 왜 이렇게 자꾸 발 빠르게 움직여? 아우, 왜 또 이렇게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자꾸 타이밍이 안 맞잖아. 조금만 더 천천히 하지. 좀만 더 빨리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서, 에휴,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 테니까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쌈 해가지고 줄 테니까는 그걸 가지고 잘 한번 해봐봐.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할까요? 약간의 좀 픽션이에요. 이게 내부적인 경상, 큰 재물, 큰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요 카드가 나오면 제가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주로 언급하는 단어가 승진, 뭐 대박, 뭐 어떤 당첨. 근데 여기서 이제 로또 당첨도 되면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로또 당첨되면 아시죠? 한턱 쏘셔야 됩니다. 먹고 입 쓱 닦으시면 아시죠?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뭐 결혼 소식, 임신 소식,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 임신 소식은 이제 원하는 분들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뭐 갑자기 어떤 취직, 승진, 이직 뭐 다 포함이고요. 뭐 어떤 이 당첨이라고 있는 데를 로또만 보지 마시고 뭐 청약에 당첨된다라던가 뭐 그런 것도 포함이고요. 뭐 어떤 이벤트에 당첨된다라던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의 뭔가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이 금의 10번이. 그래서 보통 요 카드가 딱 어떤 질문에 나오면 아무 걱정 없겠다. 잘 흘러갈 거고 좀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일시적인 분이 있고 좀 오래가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일시적인 거에서 끝나요. 만약에 2세의 축하, 이직, 승진에 대한 거면 그건 좀 멀리 가는 거지만 대부분은 만약 재물로 주어지거나 경제적인 걸로 일시적으로 주어진다.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느냐 단기적에서 끝내느냐는 누구의 몫이다? 본인들의 몫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타이밍이 어긋나도 꾸준히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빛이 나는 구간은 2번은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 그 청룡님이 돌아올 때쯤 또 바꿨거나 또 그 바꿨던 자리도 하필 너무 빨라서 놓쳤거나 늦었거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엇갈려서 몇 번씩이나. 그래서 이번에 주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청룡님 삶에다가 보상처럼 확 내려주는 그런 선물 같은 기쁜 일이다. 진짜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 같아요.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서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처럼 말씀드렸죠.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도 받는 거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인지할 수도 있다. 자, 0번의 청룡, 모험과 도전을 얘기하고요. 목의 5번, 일적인 부분의 경쟁 구도와 경쟁심을 얘기합니다. 수의 황룡, 비워낸다, 마음을 비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번에 주어지는 기쁜 일을 통해서 우리 청룡님이 한 번 더 알게 되는 건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어떤 모험심, 도전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청룡님이 돌아보실래요? 이게 누군가는 최근에 어떤 도전이나 모험,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무조건 모험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안 해봤던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세. 아니면 시도해보려고 했던 어떤 생각 이런 것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 하는 생소한 것이거나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경쟁 구도가 심한 상황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주식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이미 레드오션이 가득가득하고 또 어떤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주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뭐 어떤 유튜브를 시작했다. 근데 그 유튜브의 컨텐츠를 뭐 예를 들어 타로 같은 걸 잡았다. 그럼 이제 그 타로의 시장도 지금 레드오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타이밍이 어긋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경쟁 구도입니다. 취직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직도 마찬가지고 승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모험하려고 하는 부분은 늘 타이밍이 어긋났기에 이번 기회에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 오터 스피릿을 설명드리면서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를 더
해보고 싶어 하는 거. 왜 나만 이렇게 했으나,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면서도, 또 주변에서의 어떤 눈치도 보게 되고, 흐름도 내가 좀 맞춰가고 싶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이번에 주어지는 기쁜 일로 통해서 내가 마음을 좀 비우게 된대요. 마음을 비우면 뭐가 좋다? 경쟁 구도에서 벗어난다. 이 경쟁 구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적인 부분에 부딪힘도 있고, 경쟁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주변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잔소리, 태클 거는 것도 다 경쟁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한 가장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골프를 배워보려고 해. 근데 자꾸 같이 사는 와이프가 막 아유 그 나이 먹고 골프야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하고, 골프채 한 해에 무슨 300만 원이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바가지 막 긁고 네, 뭐 이런 상황도 하나의 경쟁심에 들어갑니다. 또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 이번에 내가 좀 아는 지인들과 볼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볼링이 또 룩이 또 중요하잖아요. 옷도 좀 준비를 하고 어떤 글러브도 준비를 해가지고 동호회 사람들께 쫙 하려고 하는데, 남편 되신 분께서, 큰아드님 분께서 막 또 뭐라고 말릴 가능성도 있죠. 그것도 경쟁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내가 이 기쁜 일로 인해서 요게 좀 주어지고 나면은 내부적인 경사, 뭔가 해결됨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무모한 도전, 모험심, 그런 것들은 조금 사그라들겠다, 마음을 좀 비우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조언 카드까지 한번 볼게요. 5번의 화, 가고, 가하가 나왔습니다. 높낮임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겸손하세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요거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쉽죠? 반대로 말한다 해서 청룡님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지는 기쁜 일은요, 내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수긍하는 쪽으로만 가셔도 충분히 경사가 더 크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왜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뭐 이런 태도를 내가 삶에다가 취해버리면 경쟁 구도가 또 확 불이 붙어버려서 크게 올 수 있는 경사가 반토막이 나거나 4분의 1로 줄어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이밍이 왔으니까 얻어가는 운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가, 그게 조상님인지 신령님인지 뭐 산신령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부처님일지 몰라도, 누군가가 청룡님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좀 했네, 타이밍이 어긋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 이걸 좀 받아서 목 좀 축이고 좀 한 템포 쉬었다 가던가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좀 다시 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모한 도전, 무모한은 좀 빼고 도전과 모험에 대한 경쟁심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막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경사가 아직 없는 상태라서 내가 시작을 한 거다라고 하면 그거 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변경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좀 중요해요. 변경하느냐, 꾸준히 가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미 시작한 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변경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자, 시작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그러면 좀 지켜보세요. 내부적인 경사가 다른 데서 뻥 하고 터지면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타이밍이 또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거나 결정하는 상황이나 내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면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따라가면 경사가 주어짐으로써 기쁜 일이 펼쳐진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하늘이 준비한 기쁜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드의 해석대로 정말 누군가가 청룡님을 위해서 이번에 크게 한 스푼 이렇게 기쁜 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받으셔서 웃고 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있죠? 그것들이 제가 이렇게 매주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번에도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요, 본인의 복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거 누른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닙니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리카의 정글에서는 기쁨을 상징하는 나비가 있습니다. 레몬나비라 불리는 개체인데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내린 뒤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펼쳐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나비들이 하나둘 시작해서 수만 마리가 모여들어 젖은 흙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숲속의 요정이 나비를 부리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생태학에서는 이 행동을 머드 퍼들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비들이 비에 젖은 흙에서 미네랄을 얻기 위해 모여드는 순간을 의미하죠. 흥미로운 점은 그 나비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숲 어딘가에서 그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쁨도 이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란 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다가 때가 오면 비가 그친 숲의 나비들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작은 기쁨의 신호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너가 오늘 메인 해라. 숨 한 번 고르고. 그렇지. 음미하시고. 맛을 음미할 줄 알아야지. 응? 자, 음미하시고. 그렇지. 자, 이제 음미하고. 그렇지. 음미. 그렇게 하는 거야. 앉아. 앉아. 이거 서서 간식을 먹어. 앉아. 가보 왔어? 가보 한 입 먹고 음미해. 맛을. 음미. 너 한 입. 딸 한 입만 주자. 한 입만 주자. 딸도 한 입. 너도 한 입. 너도 한 입. 엄마도 한 입만 주자. 엄마도 한 입만. 딸도 한 입. 너도 음미해.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좋은 거야. 배때기에 다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도 미각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렇지. 음미. 맛을 음미하세요. 자, 시식. 음미. 자, 시식. 음미하시고. 우리 엄마도 한 입. 시식. 음미하시고. 자. 음미. 오늘도